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수익이 조금 났을 때 분할 매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 습관이 이제 좀 사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장점이 더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그냥 쭉 뉴스 떠가지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어떻게 오르죠? 일정 구간 오르면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대부분의 종목은. 그날 주도주의 모습은 특히 물론 이제 막판에 뉴스 같은 거 좋은 거 떠가지고 그냥 쭉 가가지고 점상까지 가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강력한 호재 뉴스, 누가 봐도 이건 상한가 가겠다,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애들이면은 뉴스 판단에 다 달린 거죠. 뉴스가 이거는 무조건 상 간다, 내가 VI에서 봤으면 상따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때 일반적인 종목들, 특히 대금도 많이 터지는 종목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지지와 저항, 상승과 이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고, 일정 수익 구간이 났을 때 내 비중에 50%든 30%든 수익 실현하는 습관. 제 영상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그날 매매한 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죠. 근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저도 이런 모든 시세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 여기서 두 번 사고 여기 사서 한 요쯤에서 막 분할 매도 때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위에까지 더 깔끔하게 먹으면 좋죠. 혹은 상한가까지 들고 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데 이 이후에 쭉 간 거는 모르는 미래일의 구간이에요. 미래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어떻게 아침에 좀 시가에 적당히 잡아가지고 한 요쯤에서 샀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 구간이 거의 5%까지 나왔었죠. 물론 마이너스 구간도 있었는데 이거 좀 버티고 2%, 2.3%, 3% 정도 버텼다가 5%까지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익 나면은 비중을 조금 덜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1000만원어치다. 그러면은 한 3, 4%, 5% 나오면은 500만원? 물론 이제 그날 좀 더 마음에 드는 테마의 대장이다 하면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팔지는 않는데 일정 비중을 좀 팔아요. 수익 실현 3%, 5% 구간에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파동. 주식은 위아래로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냥 쭉 가는 애들이 가끔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5% 수익 구간인 거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미래에 그 이후에 이렇게 간 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4%, 5% 찍힌다. 내 비중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단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자, 한 종목 1000만원치 수익 실현. 그러면은 현재, 자, 이걸 평단까지 설명하면 수익률이 4%에서 500만원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물량이 쭉 가면 좋아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주가는 급등락을 같이 한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500을. 그러면은 5% 수익 구간에서 500을 정리했으니까 반대로 이 종목에서 지금 25만원의 수익을 본 거겠죠. 1000만원어치를 샀을 때.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금을 담보로 밑에도 25만원어치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에서 내가 25만원 일단 수익을 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상당히 크겠죠. 하지만 나는 버틸 수 있어. 왜?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거든. 그 금액 정도는 내가 수익금을 담보로 버텨보겠다 라는 생각. 주식에서 마음가짐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짜잘짜잘하게 수익금을 내요. 그러면은 수익금이 쌓이겠죠.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래서 수익금이 뭐 한 500만원, 1000만원이 쌓이면 이걸 담보로 갖다가 수익금을 담보로 갖다가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베팅을 더 때립니다. 평상시에 3000만원 사던 거, 평상시에 뭐 2000만원, 4000만원 사던 거를 수익금을 이런 식으로 갖다 쌓아요. 자잘하게. 그러다가 이 종목은 내가 베팅해볼 만하다. 자신의 조건이 이 기준이 쌓이면은 기준에 맞는 이 종목 내 기준에는 A급 종목이야 라는 종목이 시장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수익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500만원, 1000만원 수익 난 걸 담보로 갖다가 그 종목에다가 막 1억 그런 식으로 갖다가 매매를 해요. 베이스가 처음부터 한 번에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수익금을 일단 쌓아서 내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 수익금을 담보로 갖다가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수익 아무것도 안 났는데 혹은 손해만 났는데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풀베팅하는 거 안 좋은 습관이죠. 주식시장에서 뇌동매매 이어질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손해가 났어. 이 손실금이 내 눈앞에 찍혀 있으니까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른 거 풀베팅을 해요. 1%만 먹자, 2%만 먹자, 5%만 먹으면 된다. 내가 마이너스 50인데 2, 3천 박아서 2, 3%만 먹자. 그러면은 50만원, 100만원이다. 근데 현실은 만만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갖다 매매를 하면 꼬여요. 한두 번 먹힐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진짜 실력이 뛰어난 단타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꼬여요. 왜? 심리에 쫓겨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5% 이런 조정 주는 구간을 못 버텨요. 근데 주식은 보란듯이 고점 대비해서 8%, 9% 두 번이나 9%씩 밀었어요. 이거 고점 상투 잡은 사람들 9% 밀리면 무슨 생각 들까요? 2천만원 샀으면 그냥 바로 200 찍히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 월급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뭐 버티고 버텨가지고 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내 실력으로 버텼냐 아니면 그냥 오기로 갖다 버텼냐 이 차이예요. 오기로 갖다가 버티는 케이스는 결국엔 다른 종목에서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갖다가 실력이 돼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갖다 매매 안 해요. 제가 예시를 이상하게 드렸는데 정작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사가지고 아무 대응 없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손절을 미리 쳤거나 혹은 밑에서 물타기를 해요. 완전 달라요. 매매 방식이. 그래서 그런 뇌동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 수익금을 담보로 갖다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도 어떤 걸 많이 해주죠? 담보대출을 많이 해줘요. 아파트, 전세자금, 주택, 아니면은 자동차라던가 토지. 무언가 담보 잡힌 게 있으면은 그래, 네가 뭐 우리 돈 말아먹어도 우리가 빌려주는데 말아먹더라도
담보 잡힌 물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팔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보 물품이 있는 거에 대한 대출을 금액이 더 많이 쳐줘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베팅을 세게 하고 싶으면은 수익금 담보가 있어야 돼요. 베팅을 세게 하고 싶다. 두 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냥 베팅을 세게 하고 싶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는 두 개가 있는 게,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수익금 담보. 수익금에서 까먹으면은 그렇게 큰 손해는 없겠죠. 수익을 냈던 거에서 까먹는 거니까. 물론 짜증은 나요. 두 번째는 실력. 근데 실력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진짜 차트 잘 보고 재료 잘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베팅 하시는 분은 뭐 진짜 잘해요. 막 미수 풀베팅 해가지고 금액 빵빵빵 키우는 분들 있어요. 진짜 시장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500만원 이런 걸로 갖다가 막 1억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실력이 되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에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라면은 수익금을 미리 내고서 내가 이 종목을 수익을 더 크게 보고 싶으면은 수익금을 담보로 갖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유가 주식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조정 줬다가 올라가다가 조정 줬다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잘 샀어요. 근데 요쯤에서 팔아. 완전 고점에서 못 팔았죠. 하지만 조정을 줄 때 장점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좀 그림을 다시 해야겠다. 뭐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요 자리에서 사고 요쯤에서 팔았어요. 절반을.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수익금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러면 얘가 뭐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 팔진 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프죠. 근데 최고점을 사람은 예측일 뿐이에요. 최고점을 내가 팔 생각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되던가 아니면 해당 종목 주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인 기준에서는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팔다 보니까 최고점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사고 보니까 최저점인 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최저점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최고점에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질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반대로 갖다가 내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실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최저점, 최고점 그거 계속 팔고 사고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한 이 중간쯤에서 팔았어요. 최고점 찍고 조정을 주겠죠. 정상적인 종목이라면은, 뭐 뉴스 호재 떠가지고 미친듯이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수익금이 챙겨오는 게 있으니까 내려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왜? 나 수익 실현을 해놨거든. 어느 정도는. 막말로 갖다 얘 본절까지 오면은 그냥 팔면은 내 수익금 남아있어. 아니면은 이게 좀 조정을 주는데 오늘 테마? 종목? 얘밖에 없어 보여. 그러면 그런 곳에서 내가 판 거 다시 사면은 내 평단보다 더 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수익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성적 판단이 돼요. 심리에 쫓기지 않아요. 왜? 일단 챙겨놨고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담보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둘째로 내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팔은 500만원어치가 있으면은 그 종목을 눌림해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갖다 다른 좋아 보이는 종목이 튀어나오면 그것도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고서 미수, 신용 같은 거에 맛을 들였을 때 자주 하는 매매가 있는데 한 종목 딱 올라가는 거 그냥 미수 풀베팅 때려요. 미수 신용. 근데 결과는 박살나죠. 당연해요. 심리에 쫓기기 때문에. 미수 신용 풀이라는 거는, 미수 풀베팅은 난 이 종목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종목만 오르나? 아니에요. 여러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1번 종목이 오르다가 얘가 조정을 받는데 이 받는 타이밍에 2번 종목이 올라와서 돈을 빨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번 종목이 조정을 주다가 다시 오를 때는 2번 종목이 또 내려가고, 이 와중에 1, 2번 이렇게 오르다가 3번 종목이 등장을 하니까 얘도 꺾이고 얘도 꺾이고 3번은 올라오고. 주식시장이 이래요. 한 종목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풀 베팅을 하면은 심리에 엄청 쫓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조건 지금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야 돼요. 왜? 난 이 종목에다 인생 걸었거든. 근데 주식시장 방금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오르다가 2번이 튀어나오고 1번이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3번이라는 애가 나와서 얘 둘 다 꺾이고. 주식시장의 몇천 개 종목 중에 내가 베팅한 게 무조건 오를 거다 맞출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이렇게 많아요. 종목이 상승한 게. 상한가가 한국패키지, 새우글로벌, 신풍제약, 더 있겠죠. 20% 이상도 일양약품, 삼육물산 등등등.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다 보시면은 조정 주고 오르고, 저점 대비 6% 오르고, 고점 대비 3% 꽂고, 저점 대비 5% 오르고, 고점 대비 3.5% 하락하고, 다시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하락하고 이렇게 오르죠. 방금 말씀드렸던 물론 내가 이론적으로는 그냥 처음에 잡아가지고 안 팔고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응 측면에서 일정 수익 구간, 특히 5% 이상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조정을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날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오르고 고점 대비해서 얼마 내려오나 평균적으로 3%에서 8%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날 주도 테마들은 3%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때도 있고, 깊으면은 8%, 아까 전에 신성 델타테크처럼 10%까지 하락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호가의 차이도 있고 유통 시총 차이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4에 3%에서 10%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조정폭을.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면은 3, 4, 5% 정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이쪽에서 팔았으면 내가 더 밑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1%라도. 신성 델타테크, 얘는 분봉이 좀 오락가락 했죠. 저점 대비해서 8% 오르고, 고점 대비 9% 밀고, 저점 대비 12% 오르고, 고점 대비 9% 밀고, 저점 대비 8% 오르고, 고점 대비 5% 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도 있어요. 종목 특성이에요, 이건. 지금 보면은 근데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5%에서 9%까지 밀었죠. 여기 9% 밀었었고, 여기 9% 밀었고, 여기 6% 정도 밀었고, 여기 6% 정도 밀었고, 여기 3%, 여기 6%, 여기 5%. 이런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런 차트를 원할 거예요.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 구간, 내가 여기서 샀는데 그냥 조정 같은 거 없이 그냥 쭉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근데
HTS의 뉴스가 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뉴스를 보고서 판단이 빨리 돼야 돼요. 아, 이건 시장에서 무조건 사겠다, 시장가로. 그 정도의 판단.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주도주는 이런 식으로 갖다 조르고 내리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급등락의 폭이 종목마다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한국 패키지 보세요. 얘가 그냥 이렇게 쭉 올랐나요? 아니죠. 수없이 오르내리락 했어요.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한 곳이 요 구간이네요. 고점 대비 한 8% 밀고. 와, 여기 분봉이 진짜 저점 대비 9% 상승, 고점 대비 6% 밀어버리고. 이런거 수익 실현 안 했으면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갔다가 내가 한 5% 구간에서 수익 실현했으면 한 요 정도예요. 3,000 요 정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하면은 더 이득이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 이론이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따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냥 이렇게 오르는 걸 원하는데 이런 종목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에 그날 주도주의 모습 중 뭐 100개를 봤다면 한 90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100종목 중에 90종목이 이런 식이고 10종목만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떤 식으로 갖다 매매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사가지고 안 팔고 그냥 쭉 고점까지 가는 건데 대부분의 종목이 위아래로 갔다가 급등락이 심해. 100개 중 90개가. 그러면은 습관을 이쪽에다 맞추는 게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쭉 오르긴 했네요. 여긴 뉴스 뜨면서. 하지만 그 와중에 고점 대비 조정 6% 주고 4% 조정 주고 상 닫고. 물론 그냥 올라가는 거는 그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고점 대비 8% 밀고 9% 밀고.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을 하면은 조정, 이 하락 구간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저 하락 구간을 염두에 안 둬서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갔다가 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서 사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확률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는 거,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쭉 갈 거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아, 내가 이게 좋아 보여서 쭉 갈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비를 해두는 사람과 대비를 안 해두는 사람. 변수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를 해두는 사람이 더 철두철미하니까 오래 살아남겠죠. 계획성이 좋잖아요. 보험, 각자 뭐 건강보험이나 차량, 운전자 보험 다 드시죠? 그거 왜 드셔요? 드시는 이유, 만에 하나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내가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대부분 조정을 준다니까요. 만에 하나 조정도 아니에요, 이 주식은. 대부분은 조정을 줘요. 안 주는 게 오히려 없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하락 구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고, 상승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익 실현 하는 습관, 주식시장 오래 살아남는데 이게 훨씬 더 도움돼요. 그리고 수익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도 있고, 조정을 주더라도. 내가 여기서 풀베팅해서 마이너스 7%인 사람이랑 내가 여기서 샀다가 요쯤에서 반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얘가 다시 내려온 사람,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마이너스 2% 3% 찍혀있는 사람, 반절. 여기서 물린 사람보다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겠죠. 내가 아직 수익 50만원 찍혀있으니까 좀 더 보자, 이거 4% 되면 그땐 자르자. 왜? 수익금이
50만원 찍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50만원까지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 그냥 난 베팅 다 때렸는데 마이너스 8% 찍힌 사람 완전 달라요. 수급주도 대신에 종목마다 이 변동 파동 폭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제공해주는 파동 폭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보시면서 일양약품 8% 일양약품은 이 뒤쪽은 평균적으로 한 4%가 올랐어. 4% 정도 하락을 줬네요. 이 앞에는 뉴스 때문에 슈펙트 그 러시아 공장 이 이슈 때문에 확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깊은 조정을 준 거고 급등이 있었으니까 그 외에는 조정 평균 폭이 4%, 3%대네요. 이런 식으로 종목 변동성이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한국 패키지 고점 대비해서 8%, 고점 대비해서 거의 얘도 한 7, 8% 나왔고 고점 대비해서 7%쯤 비슷하죠? 변동폭이 완전 똑같을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그 조정폭이 좀 비슷해요.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거는 근데 한번 계속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가. (6%) 7% 얘도 한 7% 나왔고 여기는 좀 적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다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서 매매하는 거랑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점 꼭 인지를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익 저는 보통 한 4%에서 6%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당일날 재료가 너무 좋아 보여서 미친 듯이 사는 그런 종목들 말고서 주도주에서 단순하게 매매하는 애들은 3%, 5% 구간이면 일단 수익 실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이 있으니까 담보로 갖다 길게 보고서 그 뒤에서 파는 거예요. 테마에 힘 빠지나 안 빠지나 체크하면서 그냥 수익금도 없는데 담보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20% 먹을 거야 이 종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 5% 챙겨놓은 수익금을 담보로 갖다가 내려와도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를 먹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내가 제일 처음에 사가지고 20% 위에서 파는 게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주식 지금 차트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이렇게 조정을 주는데 100종목 중 90종목이 조정 주면서 오르고 내리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산 거는 무조건 20% 위에서 팔겠어. 버티는 매매가 맞을까요? 이거는 어차피 각자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주식에 기본적으로 파동이 있다는 점 이거를 간과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간과하는 순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실현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팔고서 가는 거는 그냥 배 아프고 말면 돼요. 물론 내가 비중을 반 정도라도 남겨놨으면은 그 배 아픔도 많이 덜어요. 뭐라 해야 돼? 이거 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배 아픔이 많이 약해져요. 근데 내가 그냥 들고 있다가 10% 갔다가 10% 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종목 있죠. 7% 갔다가 5% 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종목 허다해요. 5% 상승했다가 그냥 도루묵 돼가지고 뭐 마이너스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서 손해 많이 나실 거예요. 왜? 나는 아까 전에 이 종목 내가 들고 있던 거 5%, 6% 수익을 봤거든.
근데 이 종목이 내려오니까 에이 한 3%까지는 버텨요. 한 3% 하락까지는. 아 이거 조정이다 단순. 그러다가 2% 1% 내려오면 아까 전에 수익 찍혀있던 60만원이 아른거리면서 아까 좀 팔 걸 그랬나? 아 너무 내려오는데? 그럼 이젠 기술적 반등 주겠지 하는데 마이너스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 미쳤다 아까 전에 팔걸. 아 그래도 이거 고점 대비해서 지금 7% 내려왔다는 건데 이제는 반등 주겠지. 한 4% 5% 되면은 아씨 아까 팔걸 퇴하면서 여기서 손절치고. 이런 경험 한 번 하면 다음 매매 무조건 내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져요. 짜증나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주면은 이걸 뭐 제가 뭐 무조건 해라 이거는 못하죠.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계좌 안정성에 확실히 도움돼요. 심리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주식 원리에 대해서 주식이 그냥 가는 종목보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종목이 대다수라는 점, 그날 주도 주고 뭐고 다 그래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 거의 없어요. 이런 구간 말곤. 그렇다고 내가 이런 구간은 무조건 다 내 잡는 종목들이 족족 다 이런 구간일까요? 아니겠죠. 100개 중 90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겠죠. 주식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